그래서 이제 갓 영어를 시작하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면 대부분의 아이들 반응 어떤지 아시나요? 무슨 뜻이에요? 한글로 말해주세요. 이러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우리 초등 친구들이 좀 한가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한가하지 않죠. 하루 일과를 되짚어보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반나절을 보내고 대부분 친구들이 인근 학원으로 한두 군데 정도 다니기도 하잖아요. 또는 집으로 하교를 했다가 간식 간단하게 먹고 한숨 돌린 뒤에 필요한 학원을 한두 시간 정도 다녀오기도 하고요. 물론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럼 그 시간을 확보해놓고 사이사이에 휴식도 하고 놀이 시간도 가지고 또 독서 시간도 가져야 되잖아요. 또 식사 시간 이런 시간들을 빼고 나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학교 숙제나 학원 숙제도 하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 그 중에서도 또 국영수 중심으로 나눠서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영어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친구들이 학습을 하는 그 시간에도 기회비용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에 몰입을 하면 한두 가지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읽기, 듣기, 그리고 어휘까지 한꺼번에 챙기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학습 방법은 우리 초등 친구들, 특히 조금 늦었다고 느껴지는 그런 친구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 영어를 언어로서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이 다양한 인풋을 넣어주면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웃풋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가정 내에서 자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갓 영어를 시작하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면 대부분의 아이들 반응 어떤지 아시나요? 무슨 뜻이에요? 한글로 말해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그냥 우선 듣기만 들어. 듣다 보면 귀가 뻥 뚫릴 거야. 아이들은 의미를 모른 채 원서를 읽는 것 자체가 매우 고역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 영어를 시작하고 파닉스를 조금씩 떼면서 사이트 워드도 조금씩 인지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훌쩍 커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거든요. 우리 초등 친구들이 읽기와 듣기 그리고 더불어서 어휘까지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재미있고 수준에 맞는 리딩 교재를 하나 선택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그러면 영어를 문제집으로 학습을 시켜라는 말이신가요? 아니 요즘에는 영상이나 다양한 원서들 이런 걸로 아이들 많이 접하게 해줘라고 하던데 웬 교재인가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미취학의 경우에는 굳이 교재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 저학년도 아직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리딩 실력을 조금 차근차근 쌓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있으시면 단계별로 나눠진 리딩 교재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요즘 리딩 교재는 나 때는 그런 시절처럼 진부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충분히 재미있고 흥미있을 만한 소재로 픽션과 논픽션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구성해놨어요. 영어 동화책이 굳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거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표로 뭔가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엄청 좋은 잠수내 자료나 이런 것들 막 활용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결국은 마음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교재예요. 아이들 리딩 교재 단계가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 리딩 수준의 향상도를 가늠할 수도 있겠죠. 또 많은 양의 읽을 거리 그런 텍스트를 제공하기도 우리 엄마들이 좀 바쁘기도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원서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리딩 교재에 있는 텍스트들 충분히 읽을 거리로 같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아이들 수준에 맞는 리딩 교재 선택하셨어요. 두 번째는 리딩 교재에 있는 음원 꼭 활용하셔야 돼요. 대부분 리딩 교재에는 음원 CD가 함께 있죠. 일부 교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 구성품으로 별도 구매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요. 음원을 꼭 활용해서 아이들이 리스닝 이때는 구체적으로는 집중 듣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자, 그럼 음원을 가지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텍스트 없이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한꺼번에 들으면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 문장씩 끊어서 들려주고 1, 2초 쉬었다가 다음 문장 들려주고 이렇게 하셔도 무방해요. 그러면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100% 다 알아듣는 그런 친구는 잘은 없을 거예요.
그럼 텍스트 없이 그렇게 한번 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가 한 번 더 듣는데 이번에는 텍스트랑 같이 집중 듣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포인팅 하면서 말이죠. 아마 텍스트가 있으면 앞에서 안 들렸던 그런 구문들이 아마 들릴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포인팅을 한다 했잖아요. 그때는 형광펜을 하나 쥐고 있어야 돼요. 들으면서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그때그때 바로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몇 개의 단어들이 아마 체크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한 문장씩 듣고 따라 읽어요. 입으로 소리를 내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쉐도잉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러면 지금 들은 게 딱 세 번째 들었거든요. 들었을 때는 우리 친구가 소리도 내본 거예요. 그럼 다 듣고 잠시 음원을 멈추고 나면 형광펜으로 체크했던 단어의 뜻을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용의 흐름은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단어들은 단어 뜻을 찾아보거나 묻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앞뒤 문맥이나 맥락을 통해서 유추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때 유추한 뜻이 전혀 다르게 틀렸거나 또는 유추 자체가 좀 힘든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을 활용해서 찾아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번역기로 번역을 딱 돌리면 우리말로 바로 직역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비추해요. 그럼 사전을 이용하실 때는 여러 가지 관련 예문들이 나오는 그런 영안사전 있잖아요. 요새는 네이버 영안사전도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안사전에서 단어를 검색하고 바로 우리말로 직역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예문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예문들을 보고 한 번 더 유추가 가능할 수 있어요. 아,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었구나 하고 파악을 한 뒤에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단어까지 유출해보는 방법과 영안사전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음원을 활용한 마지막 단계, 낭독과 쉐도잉을 하는 거예요. 낭독을 한다는 것은 본인 속도에 맞춰서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인데 이때 우리 초등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는 거예요. 보통 처음에 리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단어마다 하나씩 짚으면서 띄엄띄엄 읽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 있죠. She is carrying a bag of groceries.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읽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She is carrying a bag of groceries. 이런 식으로 carrying에서 한번 끊어 읽고 뒤에 a bag of groceries 까지 한 덩어리로 읽는 거예요. 아이들이 She is carrying a bag of groceries 한 단어씩 띄엄띄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읽을 때 연습을 해서 의미 단위로 더 많은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음원을 틀어서 문장 단위로 쉐도잉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처음 하면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아이들 좀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 단위로 끊는 거고요. 혹시나 음원 속도를 조금 조절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쉐도잉을 연습하는데 조금 더 아마 좋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교재를 선정해서 거기에 있는 음원 CD 활용하는 방법까지였어요. 그러고 나면 세 번째가 새로운 단어를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형광펜으로 체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단어를 단어 카드에 정리를 하는데요. 이때 형광펜으로 칠한 것마다 싹 다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이들이 지금 4-5차례 텍스트를 읽었어요. 그 사이에 형광펜으로 칠한 어휘를 자연스럽게 읽고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다면 꼭 단어 카드에 옮길 필요까지는 없는데 뭐 옮겨놓으면 사실은 좋겠죠. 아이들 힘들까봐. 매일 한 5개 내외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데요. 그 중에서도 너무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도 살짝 스킵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다음에 또 나오면 그때 익혀도 되니까 아이들에게 너무 부담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목화 수첩을 따로 하나 사서 거기다가 정리를 하거든요. 사실 저는 한 장에 한 단어를 쓰고 뒷면에는 의미를 쓰고 그런 플래시카드의 느낌으로 단어 카드를 만들자 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익히는 단어 한 5-6가지를 한 바닥에 적고 익히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사실 플래시카드의 형식으로 단어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했고 요즘에는 본인들이 선택한 좀 귀여운 그런 수첩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정 단어가 나오는 빈도수가 좀 많다. 그런데 특히 아이들이 꽤 헷갈려한다 하는 경우에는 그런 거는 몇 개 모아서 떡 메모지나 또는 포스트잇 같은 거 있죠. 그런 데다가 메모해 놓고 붙여놓고 보기도 해요. 그럼 새로운 단어도 정리했어요. 네 번째는 이런 텍스트를 넘기고 나면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 문제 풀기는 선택사항이에요. 특히 우리 친구가 저학년인 경우에는 문제 풀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주어진 똑같은 시간에 문제 풀기 대신에 다른 텍스트를 읽으면서 인풋이 훨씬 더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학년이 올라가서 고학년쯤 되면 문제 풀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문제 푸는 양은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5번째는 교재마다 조금씩 구성이 다르겠지만 혹시 어플이나 또는 그 외에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복습의 의미로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어플이나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좀 게임의 요소가 좀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제공해 봐 주시고요. 마지막 6번째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자유로운 영어 독서 시간을 줘야 돼요. 여기서 자유롭다는 거에 별표를 좀 줘야 돼요. 교재로 리딩 실력을 어느 정도 잡아간다면 이 아이들이 본인의 실력을 조금 써먹을 수 있는 가독의 기회를 꼭 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한글책은 좀 자유롭게 읽고 싶은 책도 읽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책도 뽑아서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이게 영어책 읽기가 학습이 아니라 독서 생활의 의미로 하나의 생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말이죠. 제가 자유롭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영어 독서를 할 때는 모르는 단어를 체크한다든지 또는 워크북을 푼다든지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읽는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내용을 한 80% 정도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목적을 달리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리딩 교재를 선정해서 하는 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딩 교재 텍스트 자체는 호흡이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짧은 글에만 익숙해지지 않고 길게 본다면 조금 더 호흡이 긴 한글책으로 비유를 한다면 장편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을 확장해서 나간다면 아이들이 영어 동화책을 읽으면서 읽는 책의 수준도 조금씩 높여가는 게 좋거든요. 긴 글도 소화하면서 독해력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6번째, 자유로운 영어 독서 시간 꼭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읽기와 집중 듣기와 어휘까지 한꺼번에 잘 챙겨보신다면 아이들이 실력이 향상된다는 거 어느 정도 눈으로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초등 친구들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